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현재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정말 웃지 못할 많은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괴롭힌 아주 지독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 지독한 인연은 바로 남도 아닌 바로 저희 친엄마였습니다. 바람까지 피우고 집을 나갔던 엄마는 나중에 사기꾼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하려는 저를 이용해 저희 시댁의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죠. 저희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저에게 제 인생의 불행을 만드는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엄마의 만행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희 엄마가 인생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부모가 있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생각은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저희 아빠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엄마가 아빠에게 잘못한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남자와 한번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저희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었어요. 바람까지 피워서 다른 남자와 도망까지 간 엄마에게 아빠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를 위해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도 정신을 차렸는지 한동안은 저와 아빠에게도 잘하며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죠.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집안일에도 소홀히 하고 자꾸 외출이 잦아지더라고요. 게다가 아빠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기계설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이 많으신지 아침에 출근하면 늦은 저녁이 돼서야 퇴근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보면 엄마는 무슨 약속에 있는 사람처럼 잔뜩 꾸미고 밖으로 나가기 일쑤였죠. 그래서 전 그때 혹시 엄마가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아예 직접 대놓고 엄마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엄마, 또 아빠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뭐? 얘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앞으로 그러지 않기로 네 아빠랑 약속까지 했는데 어린 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참. 엄마 이번에 또 바람 피워서 아빠 속상하게만 해봐. 그러면 나도 이번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평생 엄마 얼굴 보지 않고 살 거라고. 알았다, 알겠어. 엄마도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너는 괜한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잘해. 알겠지? 하지만 전 엄마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 전적이 있으니 엄마 말이 쉽게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엄마는 기어이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들통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서 거하게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핸드폰 문자 소리가 들리는 게 이상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순애야 뭐하냐? 혹시 이 오빠 생각하나? 저번에 나 먹으라고 네가 만들어다 준 고사리랑 쥐나물 진짜 맛있더라. 불고기도 내 입맛에 딱 맞고 역시 우리 순애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래서 오빠가 우리 순애를 사랑하지.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저녁 약속 안 잊었지? 그러면 우리 애기 이따 봐.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야근까지 하며 힘들게 일해 번 돈으로 바람난 남자 반찬까지 만들어다 해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 바가지에 가득 물을 부어 자고 있는 엄마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라서 깨더라고요. 홍수, 주말에 홍수가 났다. 빨리 도망을 가. 그러다가 바가지를 들고 있는 제 모습에 제가 물을 뿌렸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누가 엄마 저런데 물을 뿌리래? 그래서 저도 엄마 핸드폰에 있는 바람난 남자와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죠. 엄마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시는 바람 안 피운다더니 지금 아빠 몰래 또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그 남자 밥까지 해먹이면서? 엄마 정말 미쳤어.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 엄마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엄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보람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이 아저씨랑 빨리 정리할 테니까 네 아빠한테만 비밀로 해달라고. 아니, 못하겠는데? 엄마 벌써 이만이 두 번째고 이젠 내가 용서 못하겠어. 아빠한테 엄마가 그동안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전부 말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러자 엄마는 자신의 일에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들고 있는 엄마 핸드폰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장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 싫은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빠한테 그러면 바로 보여줄 거야. 이게 진짜, 야! 엄마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아직 중2밖에 안 된 어린 자식인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몸집도 크고 나름 반항심이 생겨서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저도 엄마 머리채를 같이 잡아버린 거죠.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엄마 머리채 잡았어? 엄마가 먼저 내 머리채 잡았잖아. 엄마 같은 사람은 혼자 남아야 해. 나 초등학교 때 엄마 바람 피워서 도망갔다고 동네에 학교랑 소문 다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냐고? 그렇게 엄마와 저의 육탄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참을 싸우다 서로 지쳐 관두고 말았죠. 전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려드렸고 그날 아빠와 엄마는 밤새도록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에게 화를 내서인지 엄마는 한동안 반성하며 조용한 듯 보였죠. 그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인 줄도 모르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만나고 있는 남자를 정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전 정말 그런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던 겁니다.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그러나 집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제 방으로 들어가 제가 아끼던 돼지 저금통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제 돼지 저금통은 어린아이 키만한 것으로 제가 6살 때부터 모아두었던 제법 돈이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제 돼지 저금통을 보며 배를 가르면 큰돈이 나오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 저금통을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마가 또다시 바람난 남자와 도망간 것이 맞는지 제가 6살 때부터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또다시 저와 아빠를 버린 것도 모자라 어린 자식이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까지 들고 도망을 간 엄마를 보며 전 정말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로 앞으론 영원히 엄마를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의 인연을 끊기로 그날 제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던 거죠.
하지만 정말로 큰일이 터진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빚쟁이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엄마가 도망가갔다는 제 연락을 받고 급히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는 갑자기 들이닥친 엄마 빚쟁이들까지 상대하며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빚쟁이들은 집 안에까지 들어와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고요. 하지만 결국 돈은 엄마가 아빠에게 동의도 없이 몰래 빌린 거고 저희 아빠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아빠가 경찰을 부르며 일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사기죄로 빚쟁이들한테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아빠에게라도 엄마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빠와 저는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빠는 엄마 때문에 오래 다니던 회사도 관두며 옮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질려서인지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저를 돌보며 일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고생하시는 아빠를 보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성공해 아빠에게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에 취직해 스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꿈이 헤어 디자이너였거든요. 헤어 디자이너 일은 비록 몸은 많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는 일이라 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30살의 젊은 나이 미용실 원장이 되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나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히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법 괜찮은 서울 지역에 미용실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고요. 물론 가게를 차리느라 대출금을 조금 끼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손님으로 왔었는데 제 일하는 모습에 반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었어요. 제가 아직 젊다 보니 미용실 원장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냥 저희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2년 정도 교제를 하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고졸 출신이란 사실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남편과 학벌에서 차이가 나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 미용실 원장까지 할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산 것 같다면서 저희 집 사정을 남편에게 들어 알고 계셨는데도 홀로 저를 키우신 저희 아빠까지 같이 훌륭하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제가 미용실 원장이라 돈을 잘 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나중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예쁘다며 밥을 사주시겠다고 제가 쉬는 날을 이용해 고급 한정식집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룸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점 사장님이 나타났던 겁니다. 음식점 사장님은 50대 정도의 중년 남자분이셨는데 저희 시어머니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왜 요즘 저희 가게 뜸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장님 소리 좀 하지 말래도 그냥 내 이름 석자로 김석희 씨나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희 가게 건물주이신 김 사장님을 이름이나 여사님으로 부릅니까? 제가 들어온 한정식집이 있던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제법 크다면 큰 건물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건물주란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네? 어머니께서 여기 건물 주인이시라고요.
아유, 이 김 사장님이 예쁜 젊은 아가씨랑 왔다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 미래 며느리셨나 보네요. 혹시 김 사장님이 여기 건물주인 거 아직 예비 며느리분께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실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 사장 괜찮아. 안 그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그 말 해주려고 여기로 같이 밥 먹으러 오자고 한 거니까. 계속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왠지 사람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하하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 테니 두 분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주방장한테 말에 신경 써서 음식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사장님이 나가고 제가 당황한 모습으로 있자 시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아, 많이 놀랬냐? 네, 어머니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전 그때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께서 건물주라고 하시고 엄청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남편과 결혼해도 되는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조건으로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지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두 분이 워낙 검소하게 사셔서 잘 사는지 몰랐고요.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읽으신 건지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아, 혹시 내가 건물주란 소리에 우리 아들이랑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냐?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정말 지훈 씨랑 결혼해도 되는 건지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보람아, 전혀 그럴 필요 없다. 건물이야 나 혼자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나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결혼할 뻔하다 헤어진 여자 있었단 이야기 너도 들어 알고 있지? 사실 그때 헤어진 게 우리 집 재산 보고 그 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더구나. 어쩐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약속하자마자 결혼 전부터 해오는 것도 없으면서 집이며 예물이며 게다가 그 아이 부모들까지 어찌나 손을 벌리던지 그래서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던 거다. 우리 아들도 나중에 그 아이가 재산 보고 접근했다는 거 알고 크게 충격받았었고 많이 힘들어했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었네요. 지은 씨가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놈이 한때 방황도 하고 해서 과연 다시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를 갑자기 데리고 왔지 뭐냐. 우리 집이 어떤지 말해주지도 않았고 우리 아들 하나 보고 결혼 결심했다는 말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구나 싶었다. 다른 사람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힘으로 그 젊은 나이에 성실히 일해 미용실 원장까지 된 거 보면서 사람이 됐다 싶었어. 그러니까 보람아,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하마. 어머니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지훈 씨랑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부족하기는 나는 우리 보람이가 예뻐 죽겠구만. 나야말로 앞으로 잘 부탁하마. 그때까지는 별탈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진작 남편을 보고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 상상치도 못한 대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미용실에서 찾아온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드리며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급하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원장님, 어머니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어? 우리 어머님이 찾아오셨다고? 오늘 오신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알겠어. 그래서 어머니 지금 어디 계셔? 내가 바로 갈게. 그래서 손님 머리가 끝나고 바로 직원이 알려준 자리로 가 찾아온 사람을 확인한 순간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저희 친엄마 말이에요. 엄마를 보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황하는 사이 엄마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었어? 엄마가 살면서 그동안 우리 딸한테 연락도 못하고 많이 섭섭했지? 엄마가 그때 널 그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해. 사실 그때 너랑 네 아빠 떠나고 나서 나도 후회 많이 했다. 늘 네 생각뿐이었어.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찾아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데? 네 아빠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다. 네 아빠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네 아빠 친구랑 내가 계속 연락하고 지냈거든. 그래서 우리 딸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기뻐서 찾아온 거야. 게다가 네 시부모님 될 사람들이 아주 돈 많은 건물주라며? 아유, 이제 나도 고생 끝이겠구나. 너무 잘됐다. 어린 것이 엄마 없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생이 많았을까. 어디서 오너 신용이야. 그 고생하게 만든 게 누군데? 당신은 눈물 흘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아빠는 제가 좋은 집에 시집간다는 말에 제 결혼 소식을 알리고 친구분들에게 자식 자랑도 하고 싶어 시부모님이 건물주란 사실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 엄마랑 연락하는 친구분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엄마가 반성을 했든 말든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아빠와 저를 그 고생을 시키며 힘들게 만들었던 생각을 하며 아주 이가 갈렸으니까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이야기했죠. 당신이란 사람, 나랑 아빠 버리고 그 바람난 놈이랑 도망갔을 때 이미 인연 끝난 거야. 난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서 나가. 그러자 엄마는 무릎까지 꿇고 흐느껴 울며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보름아. 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네. 앞으로 네 엄마로만 살 테니까 제발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는데. 직원들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어서 나가라고. 그러자 엄마는 제가 용서해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티려 했고 결국 남자 직원들에게 붙잡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쫓겨나는 와중에도 저를 돌아보며 울더라고요. 보람아, 제발. 네, 엄마가 잘못했다. 네, 보람아. 엄마가 떠나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엄마가 저와 아빠에게 했던 일들은 쉽게 용서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헤어 디자이너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2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저로선 엄마가 저에게 사과했던 말들도 전부 거짓일 거라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단 사실을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되었죠. 손님이 뜸한 시간을 이용해 점심을 먹으러 제가 가던 단골 스파게티 집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등 뒤에서 얼마 전 들었던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저희 엄마였는데 제가 식당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밥을 먹으며 전화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죠. 그렇다니까. 그게 피는 못 썩인다고 지가 나 닮아서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는 건지 아주 괜찮은 남자 하나를 물어서 결혼을 한다지 뭐야. 시부모가 자그마치 건물주다 건물주? 아이 서울에 빌딩 하나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그게 얼만데. 그래서 내가 이참에 우리 딸 이용해서 돈 좀 뜯어내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딸 낳아준 친엄마인데 며느리를 주는 것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참에 제대로 뜯어내서 아주 한몫 제대로 챙겨야지. 그 돈으로 가게차려서 나도 노후는 편하게 좀 살려고.
뭐, 아이, 건물주 사돈 뒀으니 나보고 한턱 쏘라고? 내가 쏘라고 하면은 못 쏠 줄 알고? 이번에 돈만 받아봐. 내가 촛불러서 소고기 안심으로 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식당을 바로 나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정말 별로인 인간이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최악인 인간이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를 빌미로 저희 시부모님께 돈을 뜯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엄마는 더욱 최악의 인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게 다시 한번 저희 엄마가 절 찾아오면 그때는 제대로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남편도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가슴 아파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예상대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본색을 숨긴 채 또다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딸 그동안 잘 지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오늘도 우리 딸한테 사과하러 왔다. 사과는 무슨 사과? 그 사과 당신 집에서나 깎아먹어. 당신 지금 우리 시부모님 건물주인 거 보고 돈 뜯어내려고 나 찾아온 거 모를 줄 알아. 이미 당신 속셈 전부 들통났다고. 너 그 사실을 어떻게... 저번에 식당 갔다가 당신이 밥 먹으면서 친구랑 전화통화하면서 했던 얘기 전부 들었다고. 그래놓고 어딜 찾아와서 착한 엄마 흉내를 내고 있어? 더럽게. 더러워? 그래. 내가 착한 척 연기 좀 했다. 네 시부모 될 사람들이 돈 많은 건물주라며. 그러니 나도 네 엄마로서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물건인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언제 날 키워줬다고 그래. 내가 중학교 때 집 나갔던 사람이 누군데? 나도 많이는 안 바란다. 딱 5장이면 된다. 5장? 5천만 원 주면 먹고 떨어질래? 이게 지금 장난해? 너희 애미 시부모님이 나한테 딱 5억만 주면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나겠다는 소리야. 너희 시부모 죽으면 그 재산 모두 우리 사이 거 될 거고 그러면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5억 정도면 푼돈 아니냐? 5억이 정말 푼돈이면 당신이 직접 벌어보든지. 그거 내 건물도 아니고 우리 시부모님 건물이고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남자친구랑도 시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살기로 했고.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5천만 원짜리 한 장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내 가게에서 나가. 못 나가. 돈 준다고 할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손님들이 쉬는 테이블이랑 소파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소파 위에 대자로 눕더라고요.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난 여기서 네가 나한테 시부모님한테 5억 받아서 준다고 할 때까지 평생 눌러붙어 살 생각이니까. 소파도 푹신하고 아주 좋네. 잠도 아주 잘하겠어. 그러셔. 알겠어.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저는 일단 엄마가 있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엄마를 스토킹과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죠. 사실 엄마가 다시 찾아오면 전 바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뭐야? 저건 경찰차잖아. 지금 누가 경찰 잡으는 거야? 내가 불렀다. 당신이 내 가게 죽치고 앉아서 나 스토킹하고 협박하면서 영업방해하고 있어서 내가 잡아가라고 신고했어.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돼 있어. 어서 튀어야지 안 되겠네. 비상고. 엄마는 제가 잡을 새도 없이 바로 경찰들을 피해 미용실 주인문을 찾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엄마가 사기죄로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더라고요. 어차피 아빠와 엄마는 오래전 이혼을 한 상태였고 저는 아빠와 살고 있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주고 간 본인 연락처가 있어 따지려고 연락을 하니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니 절대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로 경고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저에게 저희 시부모님한테 말해서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시부모님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찾아가 남편과 미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며 괴롭힐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죄송스런 마음에 사정을 말하니 시부모님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일로 두 분까지 신경 쓰게 해드렸어요. 아니다. 부모를 자식이 선택하고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한쪽에서 끊는다고 쉽게 끊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 보람이 너야말로 정말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만약 네 엄마가 우리 찾아오거든 네 시아버지랑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래 보람아. 만약 찾아오면 경찰에 확 신고해버리지 뭐. 너희 두 사람은 그냥 결혼 준비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전 준비해왔던 저희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미용실은 항상 CCTV를 설치해 켜놓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찍힌 엄마 사진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게 되었죠. 혹시 저희 엄마가 찾아오면 피하시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사진을 보시더니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지금 이 여자가 보람이 너 괴롭히던 친엄마라는 소리냐? 네, 어머니.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거 아주 잘 됐네. 보람아, 네 엄마 지금 어디 있냐? 이 여자 내가 당장 만나서 혼내줘야겠다. 그리고 전 제가 알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바로 1년 전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아는 지인들끼리 계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계모임을 하기로 한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저희 엄마를 돈 많은 사업가라며 데리고 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름 사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계모임인지라 한 번 낼 때 금액이 제법 컸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사업상 돈 쓸 데가 있다고 계모임 회원들에게 통사정을 해 엄마 순번을 거의 앞에 해줬었는데 글쎄 돈을 받자마자 날랐다는 이야기였죠. 알고 보니 저희 엄마를 데리고 왔던 시어머니 친구분도 저희 엄마한테 당했던 거였고요. 저희 엄마는 신분도 전부 가짜에 사업가도 뭣도 아니었던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던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저희 엄마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엄마가 쉽게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돈까지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니 이참에 자신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제대로 응징하며 벌을 받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떠오른 생각도 있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참에 저희 엄마 잡아서 제대로 혼내주는 게 어떠세요? 제대로 혼내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냐? 제 계획은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봐 저희 엄마는 어떻게든 저희 시부모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할 테니 저희 엄마를 시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는 척 상견례장으로 부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시어머니며 시어머니 친구분들이며 저희 엄마한테 갯돈을 뜯겼던 분들을 전부 만나게 해줄 작정이었어요. 엄마가 사기친 사람들에게 직접 혼 좀 나보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 전화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엄마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의 상견례 날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희 시부모님이 자기에게 돈이라도 주는 줄 알고 기뻐하며 당장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엄마 인생 종치는 날인지도 모르고요. 상견례 한다고 엄마에게 알려준 장소는 시어머니께서 절 데리고 가주셨던 시부모님 건물 안에 있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상견례 날 약속 당일 그 자리가 자기 제삿날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신나서 정말로 찾아왔어요. 엄마는 상견례 장소로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빠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뻔뻔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 누구 덕분에 고생 좀 해서 처음에는 별로 못 지냈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엄마는 중학교 때 집을 나가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도망가 아빠가 고생했을 거란 생각을 그제야 했던 건지 멋져가 하더라고요. 네. 이 양반은 왜 또 두 번 사돈 계신 데서 괜히 지난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어차피 다 지난 과거일 뿐인데. 그러더니 엄마는 저와 결혼할 저희 남편은 안중에도 없는지 시부모님을 보며 자리에 앉자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 양반이 우리 딸 예비 시부모님들인가 보네. 그래서 두 분 사돈께서 저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딸한테 제 이야기 들어서 만나자고 했던 거 맞죠? 제가 말했던 돈 주려고. 역시 있는 사람들은 통이 크다니까. 저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비록 짧게 같이 살긴 했지만 우리 딸 키우느라고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들에게 우리 딸 주면서 제가 나아준 값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딸 키우다 중간에 집을 나오기도 했고 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 많이는 안 바라고 딱 큰 거 5짝 5억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10억 부르려고 했던 거 내가 인심 써서 절반으로 깎아준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우리 딸 며느리로 주는 값으로 당연히 그 정도 값은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애 아빠랑 이혼은 했어도 뻔히 생모인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우리 귀한 딸을 꽁으로 데려가려고 해. 어차피 그쪽들도 우리 딸이 미용실 원장이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올 거라 생각해서 그쪽들 아들이랑 결혼도 허락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앞으로 결혼해서 벌어올 돈에 비하면 그까지 그거 돈도 아니지.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준 건 상처 주는 것밖에 없었으면서 이건 뭐 저희 시부모님한테 보따리 맡겨놓은 거 마냥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엄마 말에 화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 말에 참지 못하고 아빠가 당신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엄마 얼굴에 뿌렸으니까요. 정신 나갔나 폈네. 5억은 무스러워. 이거랑 먹어라. 아우.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옆편 내가 미쳐도 곱게 미칠 것이지. 지금 감히 어딜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마라 헛소리야? 남자한테 미쳐서 자식 새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어딜 찾아와서 이제 지 딸까지 팔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나라면 그동안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하고 버리고 간 거 생각하면 미안해서라도 우리 보람이한테 찾아오기는커녕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다니겠다. 네가 그러고도 우리 딸 엄마야? 네가 사람이냐고? 사람이니까 사람 말을 하겠지. 나는 내가 부른 5억 못 주면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당신이 허락 못한다고 우리 딸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할 거야. 어디? 누구 마음대로? 내가 허락 못하면 우리 딸 결혼 절대 못하는 거야. 두 번 사돈데 제발 똑똑히 들으십시오. 만약 내가 부른 그 5억 안 주면 내가 결혼식장에서 쫓아가서 우리 딸 결혼 못하게 제대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자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부인은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그 이유는 듣지도 않으시네요? 이유라니요? 조금 전 내가 말한 대로 나한테 돈 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나저나, 사부인,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사부인이 아주 낯이 많이 익는데. 내가 그쪽을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만. 야, 정순애. 너 정말 내 얼굴 못 알아보겠어? 내가 바로 1년 전에 나한테 돈 많은 사업가인 척 이름이랑 신분까지 속이고 우리 개 모임에서 내 돈 들고 튀었던 거 벌써 잊었냐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녔으면 지가 사기쳤던 사람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우리 며느리 친엄마란 사실 알고 내 떼어먹은 개돈 내놓으라고 그만하려고 보자고 한 거다. 너 당장 그때 떼어먹었던 내 개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껏 살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만 살아서 그런 짓 하고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 잘못 봤나 보네. 그러면 난 바쁜 일이 있었던 게 지금 생각 막 나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 우리 돈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하자고.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직접 확인시켜주면 되겠네. 그렇게 말하며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곤 말씀하셨죠. 그 사기꾼 여기 와 있으니까 빨리 와. 지금 다 같이 들어오면 돼.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엄마는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문을 열고 바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랑 남편이 엄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버렸거든요. 어딜 도망가려고? 당신 사기친 적 없다며? 그런데 왜 사부인 전에 도망가려고 하는 건데? 나 이건 어찌 못하겠어. 내가 지금 바쁜 약속이 있다고 하잖아. 초면에 이러긴 죄송하지만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저희 엄마한테 사기친 돈 전부 주고 가세요. 이대로 보내드리면 또 우리 보람이 찾아와서 못살게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죠? 안 돼, 이거나. 여기서 내 인생 종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순간 저희가 있던 방 안으로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엄마한테 갯돈 사기를 당한 계모인 분들이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사기를 당했던 계모인 분들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너 이 사기꾼년 여기 아주 잘 만났다. 감히 내 돈 들고 튀어. 너 우리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돈으로 뭐 한 거냐고? 너 나한테 사기치려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입으로 접근했던 거지? 잘 나가는 사업가는 개뿔. 알아보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기꾼이더만 여기저기 차에도 사기치고 돌아다녔어. 네가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우리가 직접 보여주마. 이 겁대가리 없는 것. 저희 엄마는 본인이 사기친 시어머니 계모인 분들에게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게다가 나중엔 한 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자기들 갯돈 들고 튄 사기꾼 잡았다면서요. 그제야 저희 엄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는지 저희 시어머니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깜빡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요. 제가 하도 돈이 없고 힘들다 보니 딸내미가 부잣집에 그것도 그냥 부자도 아니고 건물까지 가진 집에 시집간다고 하니까 잠시 눈이 돌아 그랬습니다. 사부인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라고요. 내가 미쳤어? 나랑 내 친구들 돈 사기친 것도 모자라 당신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며느리 결혼까지 협박까지 하는 정신 나간 여편네를 용서해주게? 네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이번에 감방 들어가면 너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인생을 어찌 살았나 되돌아보면서 제대로 반성 좀 하라고. 태어나서 나는 지 새끼 결혼하는 거 빌미로 돈 뜯어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정신 나간 너 같은 엄마는 처음 봤으니까. 그러자 엄마는 결국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보람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찾아오라고 해도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말 좀 전해서 나 좀 살려줘. 이보세요, 아줌마. 당신 말을 어떻게 믿고? 당신 예전에도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우리 아빠랑 약속까지 해놓고 나 중학교 때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그 돈으로 바람난 남자랑 도망갔던 거 벌써 잊었어? 그것 때문에 아빠랑 나랑 당신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이미 당신이랑 나랑 모녀지간의 인연은 끝장난 거였다고. 그때부터 내 엄마는 죽고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앞으로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괜히 남의 인생 시비 걸어서 망치려고 하지 말고. 아줌마? 나보고 아줌마라니. 왜 아줌마라니? 아유. 저희 엄마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 많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찾아와 절 괴롭힌 일까지 여러 일로 가중처벌을 받아 오랜 시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혼쭐이 나서 다시는 엄마가 저에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함부로 했다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현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아빠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아빠가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고 또 그런 아빠와 함께 살며 지내왔던 행복했던 일과 또 가슴 아팠던 일들이며 이것저것 일들이 생각나며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라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빠 말고 저에게도 또 다른 부모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요. 저를 얼마나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부모님과 저희 아빠가 친해지셔서 같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도 사시는 동안 남편과 제가 효도하며 잘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어려서부터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꿋꿋이 버티며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든 일도 또 슬픈 일도 많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기운 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길 바랍니다.